네, 주간 뉴스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를 개편에 나설 계획입니다.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낮추고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도 소득 하위 7% 노인이 받을 수 있는 선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1분기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편안은 판매 수수료를 일정 부분 낮춰서 가입자의 혜택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손해보험사의 올해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손해율 상승 요인이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5월부터는 동물보험에서 반려동물 진료를 받는 즉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 원스톱 진료비 청구 시스템을 4월 말까지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4월부터는 자동차의 문짝이 가볍게 찍히거나 긁히는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으로 해당 부품을 교체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 보상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보험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보험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무료 전화 02-2128-8547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시간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연초부터 자동차 또 실손 보험료까지 인상이 되면서 가계 부담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내는 돈만큼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점검이 필요하시죠? 오늘도 알차고 건강한 보험 플랜 저희랑 함께 짜보시죠. 보험편 지금 바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세 분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이경남 전문가, 서정원 전문가, 그리고 박상희 전문가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초에 보니까 보험학계 핫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좀 분위기 어떠신지 많이 바쁘세요? 박상희 전문가님, 네, 저희 방송도 이제 출연하시고 더 바빠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한번 나오고 나니까 네. 사람들한테 이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네. 기존에 활동할 때보다는 지금 요즘에 좀 많이 바쁜 시간 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오늘도 방송 효과를 톡톡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들의 궁금한 부분을 정확하게 또 긁어드리는 시간으로 알차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남 전문가님, 저희가 헤드라인을 봤는데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문콕인지 보험 혜택이 별로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사고 되게 빈번히 발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좀 옛날보다 좀 빈번히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번 주 금주 이슈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자동차 보험을 많이 알고 있는데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이 다른 거죠? 네, 아무래도 다릅니다. 아, 좀 다른가요? 네. 어떻게 다른가요? 그래가지고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시청자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자동차 보험은 사고 났을 시 민사적 책임, 대인, 대물 담보로 처리하며 보험 처리 후 책임이 종결되며 민사적 책임 대인담을 해갖고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며 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상대방을. 위한 아, 보험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으로는 금고형, 벌금형, 형사합의 벌금 부과 또한 행정적 책임으로는 과태료 부과, 면허 정지 취소, 차량 운행 정지 등 본인을 위한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말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명확히 다른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네.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실 네, 네. 수 있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을 그럼 왜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진을 보시면 벌금,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로 신체
상해와 관련해 받은 벌금을 2천만 원 한도로 실손 보상하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 운전자가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대방이 사망 또는 6주 이상 또는 중상해 사고 시 합의금 보상이 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고 말하는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로 신체 상해와 관련해 구속 또는 공소 제기 시 가입 금액 한도는 실손 보상하게 됩니다. 사실 뭐 운전을 하다 보면은 워낙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나만 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네,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운전하신 네, 조금 더 얘기 저희 들어볼까요? 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12대 중과실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2대. 저는 12대 11대라고도 들어봤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12대인가요? 네, 12대로 이제 12대 중과실이라고 2017년 12월에 화물 네. 고정 조치 위반이라고 추가되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대 중과실 사진을 보시면 신호 위반, 중앙선 7번, 제한 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첫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 구역 안전운전 위반,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렇게 12대 중과실이 있게 되는데 사고의 경우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해야 하며 벌금, 소송 비용 등 각종 추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벌금 소송 비용을 못 낼 시 구속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금 소송 비용이 꽤 클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많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되죠. 보험이라는 게 또 따로 있기도 합니다. 네, 네. 구속까지 된다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이렇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운전자 보험은 의무가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의 3대 특약이라고 말하는 벌금, 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중요한 담보 세 가지를 설계하시면 적게는 보험료가 1만 원대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10,000원이요? 네, 10,000원입니다. 네. 네, 싸네요. 요즘 아무리 운전을 잘하시는 경력자여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아무래도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그쵸.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네, 귀성길 운전들 많이들 하실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 하나쯤은 준비하셔가지고 아무래도 큰 사고 났을 시 좀 위험에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맨날 그 귀성길 하다가 사고 당하시는 분들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명절을 많이들 보면 가슴이 아픈데, 네, 조심하셔서 물론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네, 이런 대비책도 좀 가지고 계신다면은 만약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조금의 심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을 좀 덜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함께 듭니다. 운전자 보험 필수다 이 부분을 저희가 먼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를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퀴즈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내주세요, 오늘? 네. 제가 먼저 문제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의 문제는 운전자 보험은 의무 가입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힌트가 다 나갔네요, 지금 이미. 그렇죠? 초반에. 네, 맨 네. 처음 이경남 전문가께서 전문가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O 그리고 X 둘 중에 하나를 저희 문자 또는 노란 채팅방으로 남겨주시면 또 모든 분들께 정답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사은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퀴즈가 지금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PD님께서 지금 틀린 답을 얘기하셔가지고 네, 이게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힌트 한번 드릴까요? 그러면 네, 네, 이경남 전문가님 주세요. 설명해 주셨으니까. 저희 PD님이 틀리셨어요, 지금. 피디님이 뭐 틀리셨다면은 뭐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앵커님이 질문해갖고 네. 제일 중요한 질문 한 자리가 맞아, 이게 있었는데 헷갈릴 수 있는 게 의무적으로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다면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노코멘트 쉽기 때문에 네. 여기서 뭐 힌트는 다 나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다 그만드린다고 맞추실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저희한테 문자 또는 노란 채팅방 이용해서요. 정답 꼭 맞춰주세요. 저희가 마이미의 정답자 발표와 함께 모든 분들께 소정의 또 사은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저희가 후유장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오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박상희 전문가님. 후유장애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개념 설명도 저희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후유장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후유장애는 크게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로 나뉩니다. 하지만 먼저 장애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요. 네. 보험사에서 말하는 장애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의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 증상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죄송합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통상적으로 사고일의 기준으로 180일 후에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서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 장애 지급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년이 지나도 그렇죠. 네, 예, 진단을 예. 이렇게 받으시게 되면 예, 네. 진단을 받으시고 180일 이후에 예, 의사로 하여금 자기 진단을 받으셔야지만 네네. 지급이 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나아지는 어떤 큰 신호가 없다 이런 그렇죠. 판단을 받으셔야 되는 예, 거예요. 예, 예, 네네네. 예. 단 절단 장애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네. 180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장애를 인정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네네. 보험금이 지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건 부상이 굉장히 그렇죠. 중대 부상이기 때문에 네. 절단 같은 경우는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나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증상이 많이 호전이 된다든가 네네. 아니면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도 장애 평가를 유보하게 됩니다. 아, 네. 이처럼 후유장애는 질병이나 상해 사고로 인해 네. 신체적으로 장애를 발생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인데 후유장애 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장애율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보장의 범위도 넓고 중복 반복적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전문가님 좀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반복적으로 보장이 된다? 이거는 사실 보험이 그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이게? 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험의 진단금은 네네. 최초 1회만 보장을 받는데 네.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간암의 진단을 받으신 후 폐암의 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암 진단금은 최초 1회 네네. 간암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만 네.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간과 폐를 각각 보장을 해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한 번, 암 진단금은 한 번 받으시지만 각각의 장기를 따로 이제 그렇죠. 해서 예, 예. 후유장애는 2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아, 예, 예. 그게 좀 특이한 부분인 것 같네요. 예, 예. 그러니까 네.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각각마다 일어나는 그 장기나 아니면 뭐 신체에 대해서 네. 각각마다 따로따로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상해 사고라든가 치매에 대해서 또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제2의 연금 같은 존재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럼 이 보험에 좀 어떻게 또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네. 가입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그 특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유장애 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드리기 전에 후유장애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 정의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상해의 정의는 피보험자가 피보험 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었을 때를 말합니다. 질병의 정의는 심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이나 지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로 좀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개념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 지어 놓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표를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네, 표 나오네요. 네,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장애인 등록 현황인데요. 네네. 이 표를 보시면 모두가 좀 건강한 삶을 꿈꾸지만 장애인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2003년도까지만 해도 3% 수준이었는데 한 5%까지 올라왔어요. 최근에. 그렇죠. 2007년 기준이니까 5% 넘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장애인들이 저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표를 갑자기 보여주시니까 제가 큐를 던진 게 왜 구분을 지어 놓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이 표를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 다음 표를 보시면 좀 그 내용을 좀 알 수 있으신데요. 네. 어, 장애 원인을 구분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흔히 장애가 발생되게 되는 경우를 교통사고 등을 좀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통계청 자료를 좀 보시면
후천적인 원인 중에서도 사고가 32.7%, 그리고 질병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52.2%로 상해보다는 질병에 의해 생기는 장애가 더 많다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확연히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많다라는 게 눈에 확 띄네요. 표를 보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 표를 보시다시피 상해보다는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 확률이 높기 그러네요.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네. 위험률 또는 손해율 때문에 특약을 좀 따로 분리해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저희가 보험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왠지 질병 후유장애가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네, 보험료가 맞습니다. 맞나요? 네. 네. 대부분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상해와 질병, 이런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면 보상을 좀 바로 받으실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데요. 네네. 상해 후유장애보다는 질병 후유장애로 좀 가입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가입 방법에 대해서는 특약을 들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인데 그 안에 암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 이와 마찬가지로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따로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약도 뭐 여러 가지로 구분이 이게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각각 따로따로 특약을 추가하셔서 보험 네. 가입을 좀 하신다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네. 자세하게 좀 저희 설명을 들어볼까요? 특약에 대해서. 네, 네. 특약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80% 이상 후유장애, 50% 이상 후유장애, 20% 이상, 3% 이상 후유장애로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퍼센티지는 장애 지급률을 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가입 금액 1억이라는 예시와 같이 보상 금액에 장애 지급률을 적용해서 보상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80% 이상 특약 같은 경우 8천만 원, 50% 이상 5천만 원? 네, 50% 5천만 원, 20% 이상 후유장 2천만 원, 3%는 차등. 네, 3편만 이렇게 차등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예시를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네. 80%가 제일 좋은 보험인가요? 특약인가요? 네, 그러면? 단면적으로 보시면 네. 80% 이상 후유장애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그렇거든요. 가장 많이 준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80% 이상 특약보다는 3% 이상 후유장애가 훨씬 활용도가 높다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80% 이상 특약은 장애 지급률이 80%가 돼야지만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아. 네, 3% 이상 후유장애는 지급률이 3% 이상만 돼도 거기에 비례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이 잘못됐네요. 전혀 아니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보상 범위를 넓히려면 가장 마지막에는 3% 이상 후유장애를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생명보험사에도 후유장애가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는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생명보험사 상품에는 상해 후유장애보다는 상해보다 조금 더 폭이 넓은 재해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네네. 질병 후유장애는 따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정확히 아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손해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 명확히 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또 내용 알려주신 것 같아서 특약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경남 전문가님 후유장애 약관 분류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저희 들어보고 싶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우선적으로 네. 2018년도 4월 후유장애 분류표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크기 때문에 변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신경장애 판정 기준을 받게 된다면 바뀌기 전에는 평가기간 관련 기준을 안 받다면 변경된 후로부터는 상해수술 또는 시술 후 6개월 이상 경과 후 평가하게 됩니다. 팔, 다리에 장애조 인공활저 삽입을 하게 된다면 바뀌기 전에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해당, 지급률 30%에 해당했지만 변경 후 된 후로부터는 심한 장애를 남긴 때에 해당 지급률 20%만 해당이 됩니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의 장애 지급률을 분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변경 전에는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길 때 동일 지급률 80%였지만 변경된 후에는 씹어먹는 기능 장애 80%, 말하는 기능 장애 60% 하여 말하는 기능 장애는 20% 아무래도 줄어들었습니다. 네. 신경계 장애 판정 시기 변경 전에는 뇌졸중 및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지속 치료 후 장애 평가를 받았지만 변경된 후에는 뇌졸중 및 신경계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지속 치료 후
장애 평가를 받게 되며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게 됐습니다. 네, 되게 직설적이네요. 용어들이 씹어먹는 기능장애 네, 이렇게 아무래도 하니까 그렇게 네, 돼. 무슨 얘기인지 저희가 딱 와닿는데 이거 제가 또 듣다 보니까 가입한 시기가 네,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네. 후유장애란 보험을 가입하셨다 하여도 개정 전 보험인지 개정 후 보험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한 번 들면 이게 계정 여부를 잘 보지를 않게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사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네. 하기 때문에 담당자 이렇게 알아서 좀 물어보고 보험의 정보를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어요. 네, 네. 그래서 다음으로는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후유장애 분류표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네, 네. 분류표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의 신체 부위 중 각각 후유장애가 나눠져 있으며 어떤 부위에서 아프거나 다쳤을 때 후유장애로 남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은 시청자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예시로 저희가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가입했을 시와 네. 상해 후유장애 5천만 원 가입했을 시 약관에 대한 보상을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요. 그렇습니다. 네, 네. 먼저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가입 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암으로 진단받았을 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렇기 위해 폐암, 위암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위암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하기 위해 수술할 경우 위절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후유장애 5천만 원 가입 시 50% 인정받아 2,5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또한 폐암을 진단받고 똑같이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려 폐 한쪽을 잃었을 때는 50%가 아닌 20% 인정받아 1,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암진단금은 최초 1회 한 번만 지급받게 되지만 후유장애 보험은 어떠한 병이 걸려 후유장애가 남게 되며 각각 지급되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 보상을 약간 받을 수 있다고 박상희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아까 부분이네요. 앞서 말했던 맞아요. 것처럼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은 상해 후유장애 5천만 원 가입 시 기준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상해로 다치는 경우 허리 디스크, 척추 쪽이 다치게 되어 후유장애가 많이 남게 되는데 척추 쪽으로는 약간의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으시게 된다면 10% 인정받아 500만 원이 지급되며 심한 기형 상태로 판단이 된다면 50% 인정받아 2,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이렇게 질병 또는 상해로 후유장애가 남을 시 사람의 신체 부위에서 어느 곳이 아프거나 다치지 모르기 때문에 네. 후유장애란 보험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또 암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 뭐 가벼운 경미한 사고를 당해도 뭐 척추나 허리 디스크, 허리 뭐 이런 부분에도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뭐 필수로 반드시 알아보고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시다면은 네, 이 준비해 시간을 주시는 게 좋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수명 연장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준비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후유 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어떤 또 오늘 또 정보를 주게 되지요? 네, 알면 쓸모 있는 보험, 알쓸보험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보험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보험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무료 전화 02-2128-8547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 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니맨 알쓸보험, 알면 쓸모 있는 보험 코너입니다. 오늘은 보험 용어와 각각 특징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명, 즉 사람의 생존과 사망에 대한 보험, 실제 발생한 금액과 관계없이 계약 시 약관상에 명시되어 있는 질병에 대해 약속한 만큼 보상을 해주는 정액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은 사람 그리고 재물의 손해를 함께 보장함으로써 실제 손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실손 보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시면 각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보장 방법이나 보상 기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은 생존과 사망, 손해보험은 재산상의 손해, 그리고 보상 방법은 생명보험사는 정액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사는 실손보상, 비례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기간 또한 생명보험은 장기, 손해보험은 단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장 범위에서는 생명보험사는 열거주의, 가입 시점 기준으로 보장을 해드리며 손해보험사는 포괄주의, 사고 발생 시점 기준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보였던 보상 방법과 같이 생명보험은 정액보상이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가능하시고 손해보험사는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중복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의 종류로는 생명보험사에는 연금보험, 저축보험, 정기보험, 종신보험, CI보험 등이 있으며 손해보험에는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보시면 다음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보장성 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 피해에 관련하여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에게 약속된 보험금을 제공하는 순수 보장의 기능만을 가진 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등이 속하며 크게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순수 보장형 같은 경우에는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고 발생 시 보장 금액을 지급하는 건 똑같으나 보험이 만기까지 사고가 미발생 시 순수 보장형은 환급금이 미지급되지만 만기 환급형은 만기 시 환급금이 지급이 됩니다. 환급금이 지급이 되는 만기 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순수 보장형 보험보다는 비교적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축성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즉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대비가 가능한 사망보험은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사망을 보장받는 보험인데요. 보험료가 종신보험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높은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직장인이나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실속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은 정해진 기간 없이 평생 사망을 보장을 받는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해지 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을 하거나 또한 상속자금 또는 상속재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여 사망 대비와 노후 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이처럼 각각의 명칭과 각각의 이 정해져 있는 많은 보험 용어와 그 특징들을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루 이틀이 아닌 평생 함께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시면 좀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 머니맨 알쓸보험 알면 쓸모있는 보험의 코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보험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하세요. 24시간 무료 보험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무료 전화 02-2128-8547번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보험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4545-7777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보험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고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험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저희 머니맨 노크해주세요. 전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02-2128-8547번입니다. 2128-8547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4545-7777번으로 문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문자 24시간 가능하니까요. 저희가 체크해서 또 정확한 상담 세 분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많은 사례들을 주일 동안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설계를 좀 도와드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어떤 거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오늘은 이경남 전문가님. 네, 오늘의 사례는 인공관절 수술 시행 후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입니다. 요즘에 그 인공관절 수술 센터도 제가 지나다니면서 되게 많이 봤어요. 네, 네. 시술 많이 받으시는 거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많이 맞아요. 받고 센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사진을 보시면 다리 장애 분류표 3번을 보시게 됩니다. 사진 한 번만 보시겠습니다.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의 지급률 분포를 보이는데 네.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완전 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라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용어부터 어려운데 3대 관절이 뭔지 이거부터 좀 설명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다리의 3대 관절이란 네. 골반, 무릎, 발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 보험 가입 내역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가입돼 있으시네요. 네네. 예, 예. 2014년 기준으로 보험료 22,750원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2015년 4월 20일 좌측, 2016년 1월 4일 우측, 인공고관절 골반이 전치환술 양쪽을 시행하였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각기 다른 사고로 좌측, 우측에 각각 수술을 진행하였기에 질병 후유장애 5천만 원 가입 시 30% 보시는 바와 같이 총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의뢰해주신 시청자님의 혹시 연령대가 어떻게 되셨나요? 네, 아무래도 시청자분의 연령대는 그렇게 네. 많지 않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 맞아. 제 주변 친구들 중에도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시술 되게 많이 받던데, 그렇죠? 이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도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생각 외로.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도 네.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맞아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남녀 뭐 따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아무래도 남녀 누가 뭐 아프다고 할 수 없으니까 네네. 다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 사례를 보니까요, 전문가님, 이게 양쪽이 다 지급이 된 거예요? 네, 네네. 아무래도 왼쪽 오른쪽 다 수술하셨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급이 된 겁니다. 아, 각각 다.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저희가 뭐 반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네, 후유장애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다음으로 십자인대 수술 시행 후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다리장애 분류표 6번을 보시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 5% 지급률 분포로 보이는데 여기서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라 함은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때를 말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2번 객관적 검사 엑스레이상 5mm 이상의 동요 관절이 있는 경우를 뜻하게 됩니다. 아, 또 어렵습니다. 이 동요관절이 뭔지 전 처음 듣거든요. 네. 동요관절? 십자인대는 관절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여기서 동요란 십자인대가 파열됨으로써 넙다리뼈에 대하여 정강뼈가 앞뒤로 이동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어려우실 것 어쨌든. 같습니다. 네,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에. 네.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보험 가입 내역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해 후유장애 6천만 원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네, 2011년 기준으로 보험료 8,520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보험료가 싸네요. 아까보다. 아무래도 이제 그거는 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2012년 10월 28일 축구 중 다치게 되어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외 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되었고 2015년 4월 21일 관절경하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외 측 반월상 연골판 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명시된 객관적 검사 엑스레이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이 확인되었고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에 해당하여 상계 장애는 영구적일 것으로 확인되어 네. 후유 장애 6천만 원의 5%인 300만 원을 지급받게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난소암으로 양쪽 난소를 제거하실 경우 질병 후유 장애 50%가 지급이 됩니다. 이거 여성분들에게 발병률 높은 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난소암 맞아요. 아무래도 여성분한테 발병률이 높게 됩니다. 후유장애가 되는군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양쪽 제거 수술을 하셔야만 질병 후유 장애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쪽을 하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네. 후유장애 청구는 쉽지 않기에 담당자인 제가 도와드려 6천만 원의 5%인 300만 원을 지급받게 해드려서 네. 좋은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개인적으로 후유장애 보험금의 지급을 이게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혼자 받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담당자랑 네. 상의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알아보고 네.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상의를 먼저 해보셔야 되겠어요. 보험 그렇습니다. 설계사분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네. 네, 맞습니다. 웬만한 거는 다 또 이제 혜택을 받아야 챙겨야 하니까. 보험을 네. 들었으면 또 반드시. 보험금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꼭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전문가한테 도움을. 상담을 의뢰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정원 이 박상희 전문가님 지난 방송 저희 문의 주신 시청자님들과 직접 만나서 저희가 또 찾아가서 상담을 두 분이 도와주셨다고 좀 들었는데 먼저 박상희 전문가님은 바쁘셨다고 초반에 해주셨고 제가 좋은 성과도 많이 내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지난 방송 중에 네. 전화 연결되셨던 시청자님과 직접 만나 뵙고 상담을 진행 도와드렸는데요. 네, 네. 웃으시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님들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예, 네, 죄송합니다. 저희 PD님이 예. 유병재 연예인 닮으셨다고 하셔가지고. 예. 네. 이렇게 방송에서 보시고 직접 또 이렇게 전화 상담 나가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친숙해하시고. 방송에서 직접 나왔던 이제 맞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좀 더 믿음을 많이 가지시고 그냥 첫 만남에서부터 이제 네. 아무래도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이 별로 없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 나와서 상담을 진행을 도와드렸던 분이다 보니까 좀 더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기시더라고요. 이거 다행이네요. 네. 네. 어떻게 도와주셨어요, 예, 전문가님? 전화 상담대로 말씀하셨던 네. 고객님은 CI 중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고 보험료를 20만 원대에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시청자님이 보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어떤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시고 계시던가요? 예. 가장 크게는 네.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각각 반복 보장이 되시는 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중대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네네.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저희가 애매해서 방송에서 풀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그럼 일단 저희 시청자님이 들고 계신 보험이 어떤 보험이었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예. 사진을 보시면 기존에 이제 시청자님께서 가입하셨던 보험 증권인데요. 시청자분께서는 지난 전화 연결 시 말씀하신 대로 S사의 20만 원대의 CI 종신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고 보시는 바와 같이 주계약이 5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이었으며 많은 치료 특약들이 갱신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갱신보다는 일단은 처음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만은 비갱신이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다고 하셨던 걸로 네,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 또한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니에요? 상담을 진행을 도와드렸던 시청자님께서는 네. 나이가 현재 올해 이제 32살이셨기 때문에 젊으시네요. 네, 그렇죠. 네. 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기간 자체가 길기 때문에 갱신보다는 비갱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경우 같은 경우는 평생을 가져가야 하는 보험인데 그렇죠. 중요한 치료 특약들이 3년 갱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시청자님께서 기존 보험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네. 그리고 상담을 진행 후 리모델링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궁금해요. 어떻게 네. 또 바꿔주셨는지. 네. 네. 리모델링 된 거 볼까요? 네, 네. 다음 자료에서 보시면 네.
시장님과 상담을 해보니까 상해보험은 준비가 잘 되어 있으셨고 3대 질병 쪽으로 많은 보장을 원하셔서 3대 질병 보장 위주로 준비를 해드렸고 보험료 또한 기존 보험료보다 저렴하게 리모델링을 진행해드렸습니다. 맞아, 20만 원 좀 부담되실 것 같아요. 예. 한 달에 매달. 네. 예. 네. 사진을 보시면 기존 보험에서는 암, 뇌졸중, 급성심경색에 대해 질병이 발생 시 최초 1회, 즉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으셨지만 리모델링으로 암, 뇌졸중, 급성심경색 진단금을 각각 준비해드렸습니다. 암 보장의 경우 일반암은 5천만 원, 유사암은 2천만 원으로 준비를 해드렸으며 유사암인 갑상선의 경우 추가로 2천만 원을 더 준비해 갑상선을 4천만 원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뇌와 심장 또한 보장 범위가 제일 넓은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각각 2천만 원씩을 준비해드렸으며 뇌졸중과 급성심경 또한 2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설계해드렸으며 오늘 말씀드렸던 질병 후유 장애 또한 네. 같이 준비해드려 기존 보험보다는 보장 범위를 넓혀드렸습니다. 네. 또한 보험료 또한 기존에 내시던 보험료가 22만 원에서 리모델링 경량 후 14만 8천 원으로 줄여드려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을 와, 하셨습니다. 네, 네. 22만 원에서 14만 원이면은 얼마가 절약된 거죠? 이게 8만 원이 그렇죠. 월 예. 절약되니까 젊은 여성분이라고 하셨죠? 남성분이죠. 남성분이요? 네. 남성분이면 솔직히 저희가 8만 원으로 한 달에 뭐 데이트 비용으로도 예. 쓸 수 있고 예. 되게 뿌듯해 하셨을 것 같아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셔갖고 네. 고객님께서 또한 제가 저번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네. 연금 결혼도 안 하셨고 아. 노후 준비가 안 돼 있으셔서 네. 이제 보험료 차익 내는 8만 원에 추가를 좀 더 하셔서 연금 또한 30만 원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요것도 같이 그러면 그렇죠. 새롭게. 예. 네. 사실 젊은 남성분들이 이런 게 또 안 들어 계시면 저축 많이 못 하세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도 들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만족스러울 만한 리모델링 사례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전화 주신 분 계셔서 한번 저희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오늘 예. 어떤 점 궁금하세요? 예, 동생이 네. 작년 9월에 경추척수증으로 진단 후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받으셨어요? 예, 예. 네네네. 예, 수술하고 2달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요. 네. 계속 힘들어하다가 수술하니까 네. 예, 예. 수술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해서요. 어우, 다행이네요. 네네. 예, 근데 제 동생이 네. 손해보험사에 후유장애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걸로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아직 청구 안 하신 상태인 거죠? 이걸 좀 방송 보시다가 가능한지 궁금해서 연락을 네.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좀 봐드릴게요. 네, 이경남 전문가님, 네, 꽤 좀 힘든 수술을 하신 것 같아요. 다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특약 돼 있으시면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네. 동생분이 수술이 잘 되셔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졌다고 하시니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맞아요. 경추척수 쪽으로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은 언제 하신 거죠? 작년 11월에 수술했습니다. 아, 작년 11월이요. 3, 4개월 되셨어요? 네. 질병후유장애, 상해후유장애 정확히 어떤 거 가입하신 건지 알고 계신가요? 네, 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 네, 둘 다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네. 아, 정말 다행이시네요. 그렇다면 경추척수증 몇 마디까지 수술하신지 알고 계신가요? 네, 3마디 수술했으며 유압술 시행했다고 했습니다. 아, 유압술이요? 네. 그렇다면 일단 후유장애로 청구는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수술하시고 현재 2달이 지났으니 지금 현재 청구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네네. 6개월이 지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6개월이 지나고 그렇습니다. 기다리셨다가 예. 예, 수술한 병원 가서 그럼 네.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 병원에 그렇습니다. 가서, 네. 예. 수술하신 병원에서 서류 받으면 되시는데요. 네네. 보험회사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후유장애 진단서 받는 게 그렇게 쉽진 않고 까다로운 그래요? 면이 있습니다. 어. 네, 정확하게는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은 네네. 필요 서류 후유장애 상담까지 진행을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네. 가셔서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아무래도, 도와주실 네, 수도 있는 거고 동반까지 해드릴 설명 수 들어보고. 있으니, 네, 아, 해드릴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전에도 네. 동생분이 몸이 다치셔서 마음고생 같이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보상 받으실 수 있으시대요. 근데 좀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저희가 나중에 전화 끊고 좀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드려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다행입니다. 다 들어놓으셨어요. 질병후유장애 그러니까요. 특약? 뭐 이런 이런 경우가 고객님들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후유장애 특약까지. 보험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아우 든든하게 잘 네, 들어놓으셔서 맞습니다. 꼭 좋은 혜택 좀 받아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전화 저희 좀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둘 다 들어놓으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보통 질병 후유 장애를 더 많이 드셨죠,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상해후유장 제가 좀 말씀. 네, 네. 손해보험사에는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이 특약 같은 경우는 기본 계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 네. 최초 가입할 때부터 네. 기본 계약으로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들이 좀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네.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따로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셔야 하기 때문에 가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적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말과 반대입니다. 그렇죠? 네. 알겠어요. 전화 저희 마지막 될 것 같은데 한번 받아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점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작년 7월에 난소암 판정을 받아가지고 난소를 아이고. 지금 제거한 상태예요. 네네. 네, 근데 이런 경우에도 후유장애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난소암 어떡하시나요? 선수를 받으셨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서정원 전문가님 좀 도와주세요. 네. 작년 7월에 난소암 판정을 받아서 난소를 제거하셨다고 제가 방금 들었거든요. 근데 한쪽만 혹시 제거하셨는지 양쪽 다 제거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아, 네, 제가 지금은 한쪽은 그 제거만 수술을 했고 다른 한쪽은 남아있는데 지금 기능이 상실됐다고 들었어요.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여가지고 가능하나 해서 네. 정확한 내용은 어떤 시청자분 증권 보고 질병 후유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험 약관상 양쪽 난소를 제거하셨거나 기능이 상실된 경우 50% 후유장애로 판단, 보험금을 좀 지급받을 수도 있으시니까 그건 좀 확인을 좀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자님 아마 그 보험 들어 놓으셨으면 증권 있으실 거예요. 그거 만약 뭐 카톡으로나 이렇게 찍어서 저희 전문가분들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진단 자세하게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몸은 많이 좀 회복되셨어요? 네. 네, 또 수술 잘 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건강관리 잘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분 저희가 상담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유난히 퀴즈가 쉬웠기 때문에 정답자가 또 많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 저희 공개해드릴까요? 네. 내주신 이경남 전문가님께서. 제가 하면 되니까요. 뭐 네. 60초에 보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해야 될까요? 오늘의 정답은 네. 운전자 보험은 의무 가입이다. 아니다 해서 가입이다 정답은 하면 오고 아니면 정답은 X. X입니다. X. 네. 네. 운전자 너무 보험은 쉬웠어요. 아무래도 앞에서 네. 앵커님하고 저하고 설명을 하면서 많은 대답이 되었기 때문에 정답이 네. 되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요. 네. 자동차 보험은 필수 가입이라서 하지만 아직 현재까지 운전자 보험 의무 가입이 아니고 있습니다.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만은 필수인 것처럼 드러나야지만 좋다. 저희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기 말씀드리고 때문에 네, 운전자 보험을 왜 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 캐치하셨을 것 같으니까요. 혹여나 아직 안 되고 계신다면은 좀 방비를 해 놓으시면 대비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보험편은 다음 주 목요일에도 이어지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랑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 전화번호 안내 나오고 있고요. 샵 4545-7777번 그리고 노란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이토마토 검색하시면 저희하고 바로 얘기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경로 통해서 저희랑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보험편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고맙습니다.